금천을 사랑하는 시흥일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주신 당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모든 문제와 답을 찾고자 주민들의 말씀에 경청하고 함께 소통하고 아울러 집행과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구정의 최적 정책을 만들고 때로는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갈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의 공공의 역할이라는 점과 특히 경기 침체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서민을 최우선에 두는 배려와 포용의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며 본 의원도 퍽퍽한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금천구 구성원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 문화재단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여유를 되찾아준다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금천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 1일자로 야심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은 예술활동 지원,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 관련 시설,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도시 금천 실현과 이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굳이 재단까지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금천 구민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 서비스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재단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혁신적 경영을 통해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 문화재단은 출범부터 지난 2년 동안 그 역할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단 폐지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경영평가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문화재단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철저한 경영혁신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문화적 정책들을 만들어 실제 사업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집행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나요? 문화재단의 예산 집행과도 맞지 않는 후원의 활성화를 주임무로 하는 새로운 간부급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특정 사람에게 자리를 주게 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소문은 자체하고 그러한 결정 자체가 예산의 집행과 또한 문화재단의 경영혁신 두 가지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건비 총액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세부적 내역에 대해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을 사전 협의나 예산 편성 과정도 없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만들고 임용까지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표자 선임 과정에 기간이 걸려 인건비 잔액이 활용이 필요했다면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직원이 모자라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실무자를 충원하는 쪽으로 검토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련의 부적절한 결정은 2020년 문화재단의 업무 보고 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문화재단 업무의 경영 혁신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그대로이고 신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의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동안의 집행부의 부적절한 결정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간부급 직원 임용의 예산 문제와 문화재단의 실질적인 경영 혁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센터는 2013년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하여 처음 직영으로 운영하다 2017년 6월 1일부터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된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각종 마을사업 지원, 교육, 홍보, 주민자치에 관한 업무와 인간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도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위탁법인 선정 문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위탁제 선정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위탁 사무를 수행했던 위탁제를 바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이나 과장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오던 것과 다르게 공개 모집이 원칙이니 경쟁력 있는 곳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위탁을 법인도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곳을 선정하려는 것이 아닌 소문대로 기존 위탁법인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미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진행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나가는 데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처음 위탁 후 2년 반을 운영하고 또한 서울시 지원이 2021년 6월이면 종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주민사업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마을지원관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인을 내세워 지원관들과의 다시 호흡을 맞추고 기존 법인의 노하우도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중에 서울시 지원이 끊기고 구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위탁법인을 바꾸겠다고 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요. 본의원은 기존 법인을 옹호하려는 뜻은 전혀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과 다른 위탁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발전성 측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재계약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심사표 항목까지 사전에 받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바꾸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계획하여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해 온 마을의 상처와 갈등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협치조정관이나 구정연구단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마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활동가들을 갈라놓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협치조정관이나 구정연구단원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가요? 중요한 정책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조정관의 역할이 구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또한 앞서 기획예산과장이 특정 연구원이 구 정책 전반에 대해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이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재위탁 과정에서 보여준 이들의 행태는 조정관은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직무유기며 연구원은 본인의 권한 밖의 사항을 구청장을
빈자를 행사한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문제는 마을의 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 결국은 갈등과 상처만 남긴 행정의 오명을 남긴 사건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과 경쟁력 있는 법인 선정 과정이라는 거짓을 말한 국장, 과장,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다닌 조정관과 연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사전에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어제 다시 지역신문사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럼 지난 5월 달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해서 이런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풀어가야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링 밖에서 주민들과 맞짱 뜨면서 언론플레이로 풀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을인 교육이 문제가 있는 단체이고 수탁을 할 입장이 안 되는 단체인 이율러 씨 말대로 그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단체를 그동안 수차 보고해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부분을 지난번 9월 임시회 때 이번 업무보고 때 행정문화국장님께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거짓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율로 씨 말대로 마을인 교육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담당 과장, 국장, 구청장님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직자는 주민들과 맞짱 뜨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제 금천구청이 일개의 위탁 관련 업체와 밖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서 법적으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역으로 하든 재위탁을 하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이 잘못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이 다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대로 법적으로 문제 삼고 절차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이동 문화복합시설 건립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구 독산이동 주민센터 부지와 인근 빌라를 매입해서 행복문화파크라는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과 함께 부지 매입비에 대한 추경안까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지역적 편중성으로 인한 건립 부지와 절차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적정한 사업 진행을 위해 추후 다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부동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생활 SOC 신청과 시비 확보를 위해 부지 매입이 선행조건이라며 공유재산과 추경안까지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변하셨습니다. 금천구의 부족한 생활인프라 시설 건립을 본 의원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건축비가 150억이 넘는 상황에서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 9억을 따기 위해 사전 의견 수렴 등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용역비를 1억이나 들여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타당성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부지 매입비까지 확보하겠다고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용역은 짜맞추기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설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비로 건축비를 모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인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이 건립사업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독산이동 구주민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부서 주장처럼 독산이동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금천구민 모두를 위한 대규모 문화복합시설 건립이기에 사전에 주민과 의회, 관련 단체 등 의견 수렴 절차가 꼭
있었어야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절차는 긴급한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놓고 시설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최저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다음 이 사업 용역의 문제점입니다. 아무리 확보된 시비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용역비의 과다함과 타당성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간을 찾는 것이 아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주민 설문도 사전에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야 했기에 부실하게 그지없는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외부 자원 문제라며 부지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잡아 급하게 서둘러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이렇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게 추진된 이유와 연내 부지 매입을 자신하셨으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 상황, 외부 자원 확보 여부는 앞으로 철저하게 주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사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흥사동 지역에 먼 거리로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이 많아 기존의 청소년 독서실과 인구 부지 확보가 가능하니 가칭 청소년 종합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재정 여건상 독자적 추진이 어려워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정말 어렵게 타당성 용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문 대상의 78.9%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또한 적정 규모와 번역별 적정 장소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또다시 청소년 문화의집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 공영주차장 대체부지 24면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사업을 미루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외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서 재추진 의사를 밝히신 점은 늦었지만 본 의원에겐 너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미루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우리 금천의 미래를 주도할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 본인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혁신 공모팀을 기획예산과로 옮겨 전임 구청장보다 더욱 공모사업에 힘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추진하기 어려운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점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구비가 매칭되어 추진되다 보니 언젠가는 전체 사업비가 구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사업 중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공모사업 추진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공모사업 참여와 선정의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 시에도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여 많이 선정되게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시 평가와 추진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돼야 외부 재원 확보가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 업무는 역으로 내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외로 부담을 지우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모사업 참여가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물론 공모사업 추진이 국비든 시비든 많은 부분을 지원받으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있어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모사업 추진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향후 우리 구에 어떤 부담이 될 것인지,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들이 다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을 없는지, 함께 우리 구 정책 방향과의 일관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살리고자 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침체된 소비 투자에 견인 역할을 하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여 재정 집행에 온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작지만 신속하게 자금 흐름이 생긴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서울만 해도 25개 자치구가 합쳐진다면 작은 효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 안 되니 하는 안이한 자세로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제 2019년도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한 달여 남은 상황임에도 집행률은 75% 정도로 저조하였고, 11월 이후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관성처럼 계속되는 2월과 불용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2월이나 불용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집행률 제고가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너무 안일한 집행 관리가 아닌가 합니다.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2020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확정적 예산안에 효과를 가지려면 그만큼 확장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예산의 초점이 편성보다는 집행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집행 현황과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특단의 집행률 제고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두 번째, 마을 공동체 문제와 문제는 존경하는 전 두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관계로 답변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서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제 겨울이 한복판으로 다가서고 있는 시점에 계속된 경기 침체로 우리 서민들에게는 더욱더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내실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